안녕하세요. 옛것을 익혀 새로움을 아는 지혜 옹고지신입니다. 오늘은 역사가 사마천이 기록한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실패했기에 더욱 강렬하게 기억되는 한 가문의 비극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야망, 충해 그리고 몰락. 이 세 단어는 진나라 멸망 후 혼란의 시대에 제나라의 부흥을 꿈꿨던 전시 일족의 비극적 서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싸웠고 무엇을 남겼을까요? 사기 전담열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 진시황의 통일 제국이 무너지던 혼란의 시기에서 시작됩니다. 중앙 권력의 붕괴는 곧 기회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반란의 불꽃이 타올랐고 과거 주나라 개국공신 강태공으로부터 시작된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제나라 땅 역시 부흥운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역사의 무대 전면에 등장한 세력이 바로 전시일족입니다. 그들은 이미 수세기 전 본래의 왕조를 대체하고 제나라의 왕위를 차지했던 옛 왕족의 후예였죠. 왕족이라는 혈통은 그들에게 대의명분을, 지역 호족으로서 쌓아온 힘은 반란을 실행할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이 비극의 중심에는 세 명의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반란의 불꽃을 처음 일으킨 개척자 전담, 야망으로 제국 전체를 위협했던 통치자 전영, 그리고 마지막까지 충의를 지켜 역사의 메아리로 남은 저항가 전행. 이 세 사람의 선택이 곧 전시 가문의 운명이 됩니다. 비극의 제일막은 전담의 리더십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적현의 현령을 속여 살해하고 순식간에 민중을 규합하는 기지를 발휘합니다. 스스로 제나라 왕을 칭하며 왕국의 부활을 선포했죠. 하지만 그의 시대는 길지 않았습니다. 위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나섰다가 진나라의 명장 장안에게 패배하고 전사하면서 그의 죽음은 제나라의 권력 공백을 남기고 형제들 간의 갈등을 예고하는 서막이 되었습니다. 제2막의 주인공은 야망의 화신 전영입니다. 그는 사촌형 전담이 죽자 새로 왕이 된 정가를 쫓아내고 전담의 아들인 전시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 실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는 치명적인 오판을 저지릅니다. 초나라의 실력자 항량이 지원을 요청했을 때 개인적인 원한을 이유로 거절한 것이죠. 이 결정은 항량의 죽음으로 이어졌고 훗날 항량의 조카인 항우의 깊은 원한을 사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얼마 후 천하의 패권을 차지한 항우는 세상을 재편하며 제나라를 세 개로 쪼개버립니다. 이 결정에 전영은 격분했습니다. 그는 항우가 임명한 세 명의 왕을 모두 몰아내고 삼재를 무력으로 통일하며 패왕 항우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의 자존심은 천하의 질서마저 거부했습니다. 전영의 반항은 항우의 모든 분노를 제나라로 향하게 했습니다. 항우가 이끄는 초나라 대군의 침공 앞에 제나라는 잿더미가 되었고 패배한 전영은 도망치던 중 백성들에게 살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개인의 명예와 원한에 사로잡힌 리더가 국가 전체를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 보여주는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이제 비극의 마지막 산막, 충의의 메아리가 울려 퍼질 시간입니다. 형 전영이 죽자 그의 동생 전행이 무너진 제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나섭니다. 그는 흩어진 군사를 수습하여 항우의 점령군에 맞서 끈질긴 유격전을 펼쳤고 마침내 항우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제나라 영토를 모두 되찾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한나라의 유방이 문제였습니다. 한나라 외교가 여기기에 설득에 잠시 군사 대비를 풀었지만 대장군 한신이 그 틈을 타 기습 공격을 해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전행은 자신을 속인 여기기를 솥에 삶아 죽이는 것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머나먼 망명의 길을 떠납니다. 천하는 결국 항고조 유방의 손에 통일되었습니다. 새로운 황제는 천하의 인재를 모두 자신의 발 아래 두길 원했고 전행에게도 소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거부한 전행은 자신을 끝까지 따르는 충성스러운 부하 500여 명과 함께 바다를 건너 외딴 섬으로 피신합니다. 그러나 유방은 집요했습니다. 만약 전행이 돌아오지 않으면 섬에 있는 모두를 몰살하겠다는 협박까지 하죠. 결국 전행은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 수도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한때 나와 대등하게 천하를 다투던 유방을 이제 와서 신하로서 섬기는 것은 크나큰 치욕이다. 결국 수도를 코앞에 둔 곳에서 그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전행의 죽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평범한 패장의 이야기로 남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담열전의 백미는 바로 이 다음 장면입니다. 추군의 비극적인 소식이 섬에 전해지자 남아있던 500여 명의 부하들은 슬픔에 잠겨 통곡한 뒤 우리가 모시던 주군을 잃었으니 어찌 우리만 편안히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며 모두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 유례없는 집단적 순국은 사기 전체에서 가장 강렬하고 비장한 장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전행과 500인의 비극은 역사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언어와 문화 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장례 행렬을 보며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 이것이 바로 장례식 애도가인 망가, 즉 영구수레를 끄는 노래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인 해로가는 부추잎의 이슬은 어찌 그리 쉬이 마르는가라며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했고 또 다른 노래 호리곡은 호리는 누구의 땅인가 어진 이와 어리석은 이를 가리지 않고 영혼을 거두어 가네라며 죽음 앞에 평등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마천은 이 열전에서 두 형제 전영과 전행을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그는 전영을 개인적인 복수심과 전략적 근시안으로 국가적 파멸을 초래한 야심가로 평가합니다. 반면 외부의 침략에 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원칙을 지킨 전행에 대해서는 훨씬 동정적인 시선으로 묘사하며 그를 가치 있는 리더의 표본으로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사마천은 왜 성공하지도 못한 이 가문의 이야기를 열전의 한 편으로 온전히 할애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즉 옳음과 대의라는 가치에 있습니다. 전행과 500인의 마지막 선택은 사마천이 생각하는 의라는 덕목의 가장 극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성공보다 인물의 됨됨이와 그가 지킨 가치를 더 높이 평가했던 역사가였던 것입니다. 결국 사마천에게 전시 일족의 정치적, 군사적 실패는 그들의 도덕적 승리를 빛나게 하기 위한 배경이었던 셈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역사적 의미란 패배의 순간에서조차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품격에 있다는 역사가의 핵심 신념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전담열전은 충성심이 시험받고 다양한 행동 규범이 충돌했던 초안쟁패기라는 혼란한 시대의 축소판 역할을 합니다. 이 기록을 통해 사마천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전형의 오만과 같은 개인의 결함이 어떻게 거대한 대업을 무너뜨리는가? 그리고 전행과 그 부하들의 충성과 같은 미덕은 어떻게 시간과 패배를 넘어 불멸의 가치를 얻게 되는가?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여진다고 하지만 인간성의 진정한 척도는 종종 패자의 마지막 행동에서 발견되곤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담열전은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 사마천의 깊은 성찰이 담긴 정교한 산막의 비극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억제되지 않은 야망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유례없는 집단적 충의가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배 속에서 빛난 인간의 덕이 얼마나 가치 있는 유산인지를 증명합니다. 전시 일족은 왕국을 재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패배 속에서 보여준 충의의 힘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증명하며 망가라는 노래를 탄생시켜 수천 년 동안 우리 문화 속에 영원히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당대 최강의 군벌이었던 항우의 이야기 항우봉기나 평민에서 황제가 된 유방의 고조봉기 그리고 사마천이 의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백이열전을 함께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대의 다른 조각들을 맞추며 더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실패한 반란 그러나 승리한 충의 전시 일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를 넘어선 삶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옹고지신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